안녕하세요. 꽃사슴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그릿, 엔젤라 더크워스 지음, 출판사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지은이 소개를 하겠습니다. 엔젤라 더크워스,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 맥킨지&컴퍼니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천직임을 깨닫고 뉴욕시 공립고등학교의 교사가 되어 수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거기서 성적이 좋고 나쁨은 단순히 IQ에 있지 않고 재능이나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요인이 작용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재능보다 목표 달성을 예측할 수 있는 역량, 그릿. 이 책은 그녀의 연구가 담긴 첫 번째 저서입니다. 이 책에 쏟아진 찬사입니다. 그릿은 미국의 국보로 삼아야 할 엄청난 책이다. 천재의 정의를 매일 조금씩 될 때까지 탁월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엔젤라 더크워스는 성공하는 사람을 구분짓는 특성은 열정과 끈기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그릿은 아이들과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무척 중요한 통찰을 던져준다. 2년 전 나는 천재들의 상으로 종종 불리는 메가더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평범한 내가 천재에게 주어지는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다. 그것도 성공은 타고난 재능보다 열정과 끈기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서 받게 된 상이었다. 어린아이였던 때로 돌아가면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버지, 제가 천재가 아니라고 하셨죠? 반박하지는 않을게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아실 테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자신의 일을 좋아하는 만큼 저도 자라서 제 일을 좋아할 거예요. 저는 그냥 직업이 아니라 천직을 찾을 거예요. 매일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거고요. 거기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못 되더라도 가장 집념이 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아버지, 길게 보면 재능보다 끝까지 하겠다는 집념이 더 중요할지 몰라요. 이 책에는 내가 그릿에 대해 알아낸 모든 사실이 요약되어 있다. 그릿이란 무엇인가? 그릿은 사전적으로 투지, 끈기, 불굴의 의지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분야에 상관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굳건한 결의를 보였고 이는 두 가지 특성으로 나타났다. 첫째, 그들은 대단히 회복력이 강하고 근면했다. 둘째,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매우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결단력이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갈 방향도 알고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점은 열정과 결합된 끈기였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그릿이 있었다. 심리학자가 되기 전에 나는 교사였다.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나이는 12에서 13세였다. 뉴욕 고등학교로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공립학교였다. 이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수재들이라 생각하겠지만 아니었다. 학생들은 지능보다 근면성이 남달랐다.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몇 시간씩, 그것도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한다고 말했다. 르엉도 그 학생들 중 하나였다. 기하학 첫 수업에서 D를 맞은 르엉에게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니? 낙담했죠. 정말 실망했지만 그 일을 곱씹고 있지는 않았어요.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무엇을 틀렸는지, 바른 풀이는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현재 그는 에어로스페이스의 공학자이다. 그 후 재능이 성취를 좌우한다는 확실이 줄어든 반면에 노력의 결실에 대해 점점 흥미를 갖게 되었다. 그 수수께끼를 파헤쳐 보기로 결심한 나는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해 교직을 떠났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잠재력에 비하면 우리는 반쯤 졸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정신력, 신체적 능력의 아주 일부분만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기 한계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산다. 인간은 다양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 최대치 이하의 열의를 보이고 최고치 이하로 행동한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을 넘치게 갖고 있지만 매우 특출난 사람만이 그 능력을 전부 활용한다. 신입사원을 고용할 때 어떤 자질이 중요합니까? 근면성을 고른 미국인이 재능을 고른 사람의 5배 가까이나 됐다. 음악인들도 선천적 재능보다 후천적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실험 결과 태도를 살펴봤을 때는 선천적 재능을 사랑하는 편견이 있었다. 과학자, 사회심리학, 음악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차이에게 본인의 음악적 성과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물었다. 음악을 너무 사랑해서 유년 시절 내내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연습한 덕택이에요. 수학과 과외활동으로 꽉 찬 살인적인 일정 속에서도 거의 그 정도 시간을 내어 연습했어요. 제가 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요. 연주회장을 꽉 채운 청중들 앞에서 무대에 오르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연습했어요. 많은 청중들의 박수를 받는 상상을 했죠. 재능에만 집착하는 자세가 해로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재능만 집중 조명함으로써 나머지 모두를 가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릿을 비롯한 다른 요인들이 실제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보낼 수도 있다. 어린 시절 학습 지진아로 간주된 그는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준 교사를 만나면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라는 말 대신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 라는 말을 들었다. 그 순간 그는 나는 누구인가? 나도 무언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난생 처음 하게 되었다. 그는 첼로를 선택했고 하루에 8시간에서 9시간씩 연습했다. 연습 때문에 점심을 거르기도 했고 수업에 빠질 때도 있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재능만 강조할 경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노력에 대한 관심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말했다. 우리의 허영심과 자기애가 천재 숭배를 조장한다고. 왜냐하면 천재를 마법적인 존재로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과 비교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신적인 존재로 부르면 우리는 그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진다. 니체는 재능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을까? 그는 누구보다도 장인을 본보기로 생각하라고 말한다. 소질과 타고난 재능에 대해 말하지 말라. 타고난 재능이 없어도 위인이 된 이들을 열어뜰 수 있다. 그들은 탁월한 솜씨를 배워서 천재가 되었다. 그들은 모두 유능한 장인답게 작은 부분을 제대로 만드는 법부터 진지하게 배운 다음 전체를 구성하는 일에 조심스럽게 도전했다. 그들은 눈부신 전체에 감탄하기보다 작고 부수적인 것들을 잘 만드는 데서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했다. 읽고 쓰기가 쉽지 않았던 까닭에 어빙은 어떤 일을 아주 잘하려면 능력 이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제 경우에는 2배로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거듭해서 하다 보면 타고난 재능이 없는 일도 제2의 천성처럼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일을 할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어빙은 10번째 소설을 출간한 후에 이렇게 말했다. 작가로서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은 고쳐쓰기입니다. 저는 소설이든 각본이든 초고를 완성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원고를 수정합니다. 그래미상을 수상한 음악가이자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던 윌 스미스도
연예인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비결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내가 남들과 확실히 다른 점이 있다면 러닝머신 위에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뿐입니다. 물론 나보다 재능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성적 매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나와 함께 러닝머신에 올라간다면 그 사람이 먼저 기권하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로요.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달릴 때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다작 작가이자 우디 앨런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일단 출석만 하면 8알은 성공이다.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내는 자세가 중요하다. 처음에 러닝머신에서 버틴 시간도 힘들지만 노력을 계속하는 그릿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음날 다시 찾아와 러닝머신에 올라가는 행동이야말로 확실히 그릿을 보여주는 것이다. 운동할 때 자신을 독려하는 일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운동을 아예 멈추는 것이다. 모든 코치와 운동선수가 말해주듯이 오랜 시간 꾸준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단지 열심히 한다고 그릿이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릿의 일부분이다. 우선 탁월성에 도달하는 데는 지름길이 없기에 시간이 걸린다. 정말 중요한 점은 그릿은 계속 고수할 용의가 있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지만 그냥 사랑에 빠지면 안 되고 사랑을 지속시켜 나아가야만 하는 거. 열정과 끈기, 지속적인 열이다. 무슨 일이든 현재의 수준을 뛰어넘어라. 왜? 왜냐하면 이라는 답변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최상위 목표에 이르게 된다. 나는 최상위 목표를 모든 하위 목표에 방향과 의미를 제공하는 나침반으로 생각했다. 그릿은 아주 오랫동안 동일한 상위 목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3단계입니다. 첫째, 직업상 목표 25개를 쓴다. 둘째, 자신을 성찰해 가면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표 5개의 동그라미를 친다. 반드시 5개를 골라야 한다. 셋째, 동그라미를 치지 않은 20개의 목표를 찬찬히 살핀다. 그 20개는 당신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할 일이다. 당신의 신경을 분산시키고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고 더 중요한 목표에서 시선을 앗아갈 일이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할 일을 정하기 위해 하지 않아도 될 일부터 결정해야 할 때가 있다. 매우 다른 상위 목표의 목표들로 활동이 분산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궁극적인 목표는 단 하나여야 한다. 상위 목표는 잉크로 쓰더라도 하위 목표는 연필로 써야 한다. 그래서 때에 따라 수정하거나 혹은 전부 지우고 새로운 하위 목표를 대신 쓸 수 있어야 한다. 멀리 목표를 두고 일하고 이후의 삶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확고한 목표를 향해 노력해라. 단순한 변덕으로 과제를 포기하지 말고 새로움 때문에 다른 일을 시작하지 않으며 변화를 모색하지 마라. 한번 결정한 사항을 조용히 밀고 나가는 결단력, 장애물 앞에서 과업을 포기하지 않는 끈기, 집요함, 완강함을 가져라. 저명인사 상위 10명, 하위 10명을 조사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 지능이 최상권은 아니지만 상위권에 속하면서 끈기가 유달리 강한 이들이 지능이 최상권이면서 끈기가 다소 부족한 이들보다 크게 성공할 것이다. 그릿과 연령에 관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2가지 설명과 일치한다. 하나는 우리가 성장해온 시대, 문화에 의해 그릿이 결정된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그릿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다음은 그릿을 기르는 4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관심이다. 열정은 당신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즐기는 데서 시작된다. 계속 일에 매력을 느끼고 아이 같은 호기심을 내비치는 그들은 나는 내 일을 사랑해 라고 온몸으로 외친다. 둘째는 연습이다. 이는 어제보다 잘하려고 매일 단련하는 종류의 끈기를 말한다.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난관을 극복하며 기술을 연습하고 숙달시켜야 한다. 하루에 몇 시간씩, 몇 주, 몇 개월, 몇 년 동안 자신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반복 연습해야 한다. 그릿은 현재에 안주하기를 거부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보다 나아질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셋째는 목적이다. 자신의 일이 중요하다는 확신이 열정을 무르익게 한다. 목적이 없는 관심을 평생 유지하기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릿이 발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한다. 내 일은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희망이다. 희망은 위기에 대처하게 해주는 끈기를 말한다. 상황이 어려울 때나 의심이 들 때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을 유지하는 일이 더없이 중요하다. 관심, 연습, 목적, 희망의 4가지 심리적 자산은 당신 내부에서부터 그릿을 길러나갈 수 있다. 지금부터는 내 안에서 그릿을 기르는 법 알아봅니다. 오랫동안 윌 쇼츠는 이런 축사를 했다.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직업으로 삼으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쫓으십시오. 제프 베조스는 졸업생들에게 자신이 고액 연봉을 받는 맨해튼 금융가의 고위직을 떠나 아마존을 창업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오랜 고민 끝에 제 열정을 쫓아 불안한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든 열정이 없다면 그 일을 고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레이 씨에게 초특급 성공을 거둔 인물 200명 이상을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인터뷰마다 반복해서 나왔던 한 가지는 나는 내 일을 사랑한다였다. 그 사람들은 해야만 하는 일이라서 또는 수입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개인적 관심과 일치하는 일을 할 때 직업에 훨씬 만족감을 느낀다. 또 사람들은 일이 흥미로울 때 높은 성과를 올린다. 과학적 연구들은 졸업식 축사에 담긴 지혜를 확인시켜준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했을 때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을지 그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은 열망과 열정, 우리 관심의 정도이다. 열정은 키우는 것이다. 내가 졸업식 축사 연사로 초대받는다면 나는 열정을 키우라는 말로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축사를 하는 내내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젊은이들을 설득할 것이다. 열정은 계시처럼 오지 않는다. 자기 일에 대한 열정을 발견하는 것은 시작일 뿐 그 열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평생 심화시켜야 한다. 열정적 끈기를 만들어주는 부모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공부보다는 놀이가 먼저다. 초기는 관심사를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시기다.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중요하다. 좋아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 관심사를 발견하고 열정으로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초보 단계에서는 격려와 자유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즐기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작은 승리와 박수갈채도 필요하다. 물론 약간의 비판과 교정을 위한 피드백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너무 일찍, 너무 많이 제공하면 곤란하다. 초보자를 재촉하면 이제 막 올라온 흥미의 싹이 잘릴 수 있다. 한 번 잘린 싹을 되살리기는 대단히 어렵다. 나는 늘 공부합니다. 윌 쇼츠가 내게 말했다. 새로운 낱말풀이와 주제를 찾기 위해 항상 새로운 방향으로 사고를 확장시킵니다. 내 아버지는 물론이고 내가 이야기를 나눴던 그릿의 전형들은 거의 모두 쇼츠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 나는 대규모 연구들을 차례로 검토하는 동안 투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진로를 수정하는 일이 적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다양한 취미에 빠지는 행동은 해가 되지 않지만 끝없이 다른 일을 시작하고 한 가지에 정착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다. 모든 인간은 유아기 때부터 이미 봤던 물체에서는 시선을 거두고 새롭고 놀라운 대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흥미로우려면 달라야 한다. 여기서 초보자가 느끼는 새로움과 전문가가 느끼는 새로움이 다르다. 초보자에게 새로움은 이전에 접촉한 적이 없는 대상이다. 반면에 전문가에게 새로움은 이전과 미묘한 차이가 있는 대상이다. 전문가는 축적된 지식과 기술로 초보자인 내가 보지 못하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열정의 대상을 찾아라. 먼저 자신에게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해보라. 나는 무슨 생각에 자주 빠지는가?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는가? 나는 무엇에 가장 관심이 가는가? 무엇이 내게 가장 중요한가?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낼 때 즐거운가? 그리고 반대로 무엇이 가장 견디기 힘든가? 마음속에 대략적인 방향이라도 잡히면 그 즉시 흥미의 싹을 자극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세상에 나가 무엇이든 하면서 관심을 자극하라. 무엇을 해야 할지 한탄만 하는 졸업생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실험해보라. 시도해보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분명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당신의 관심사가 아무리 모호해도 직업으로 삼기에는 몹시 싫은 일과 나아 보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게 시작이다. 두려워 말고 추측하라. 그냥 괜찮아 보이는 방향으로 정하라. 맞지 않는 답은 과감히 지워라. 언젠가는 상위 수준의 목표를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쓰겠지만 확신이 생길 때까지 연필로 써라. 이제 관심사를 발전시킬 차례다. 흥미를 또다시 자극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흥미를 자극할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라. 시간이 걸린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대답들이 다시 질문으로 이어지게 해서 관심사를 계속 파헤쳐라.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을 찾아라. 격려해주는 멘토에게 다가가라. 시간이 가면서 당신은 능동적이고 정보가 많은 학습자가 될 것이다. 수년에 걸쳐 당신의 시작과 전문성은 확대될 것이며 이와 함께 자신감과 더 알고 싶은 호기심도 커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아직은 열정이라고 부를 수 없다면 관심을 어떻게 심화시킬 수 있을지 살펴보라. 어떤 일이든 몇 년 이상 지속적으로 노력해보고 싶다면 오로지 마니아만이 알아볼 수 있는 미묘한 차이를 즐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새로움 속의 익숙함, 약간의 새로운 변화가 있는 익숙함이다. 질적으로 다른 연습을 하라. 그릿들의 전형들은 이미 놀라운 수준의 전문성에 도달했으면서도 이를 뛰어넘고 싶다는 강력한 욕구를 내비쳤다. 끊임없이 더 잘하고 싶다는 욕구를 내비쳤다. 최고가 되고 싶다면 의식적인 연습을 하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들의 발전 과정을 추적해보면 예외 없이 오랜 세월 점진적으로 기술을 향상시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기술이 향상될수록 발전 속도는 느려진다.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10년간 10,000시간의 연습은 대략적인 평균이다. 연구로 밝혀진 결정적 사실은 전문가들이 더 오래 연습한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의 연습은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 대부분과 달리 전문가들은 의식적인 연습을 수천, 수만 시간 동안 한다. 전문가들의 의식적인 연습 방법은 무엇이 어떻게 다른 걸까? 첫째, 그들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기술 중에 아주 일부분에 집중한다. 그들은 이미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기보다 뚜렷한 약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아직 도달하지 못한 난도의 과제에 도전한다.
올림픽 수영 메달리스트 로디 게인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연습 때마다 내 기록을 깨려고 노력했습니다. 코치님이 100m를 1분 15초에 주파하는 연습을 10번 하라고 주문하면 다음날 연습할 때는 1분 14초에 주파하려고 했습니다. 100m를 1분 15초에 주파하면 다음에는 1분 14초, 그 다음에는 1분 13초로 계속 기록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도전적 목표를 설정한 뒤에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완전히 집중하고 비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전문가들은 피드백을 받고 처음부터 다시 반복 또 반복한다. 처음에 설정했던 목표를 마침내 완벽히 달성될 때까지, 이전에는 고전했던 부분을 나무랄 데 없이 능숙하게 해낼 때까지, 신경 쓰였던 기술 부족이 무의식적인 자신감으로 바뀔 때까지 반복한다. 그 다음은 도전적인 목표에 도달한 다음에는 무엇이 남는가? 전문가들은 새로운 도전적 목표를 놓고 전 과정을 다시 시작한다. 그렇게 하나씩 개선시킨 부분들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숙달된 눈부신 기량이 나온다. 벤저민 프랭클린도 의식적인 연습을 통해 글이 좋아졌다고 말한다. 조사에 의하면 그도 구체적 약점들에 초점을 맞추고 끈질기게 반복 연습했다.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결실은 없다. 취미로 하는 독서는 어땠을까? 의외로 효과가 없었다. 의식적인 연습을 하게 만드는 주요 동기는 자신의 기술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다. 의식적인 연습은 고통까지 사랑하도록 학습된다. 심사숙고해서 목표를 정하고 하루 최대 몇 시간씩만 양질의 훈련을 하라. 사람들은 완성된 멋진 모습만 보지만 몇 시간이고 도전하고 실수를 거듭하며 노력한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라. 의식적인 연습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연습을 습관화하라. 가장 편안한 시간과 장소를 파악한 후 매일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연습해야 한다. 메이슨 커리는 자신의 책 리추얼에서 예술가, 과학자 등 창작자 161명의 하루를 묘사한다. 공통점은 바로 일상의 의식이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전문가는 각자의 방식으로 오랫동안 혼자 의식적인 연습을 꾸준히 해왔다. 그들은 일과표대로 움직인다. 그들은 습관의 존재이다.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 연습하다 보면 의식적으로 생각하며 시작했던 일을 점차 자동으로 하게 된다. 그릿의 전형들과 대화하는 동안 그들은 모두 자신이 추구하는 일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목적 개념의 핵심은 우리가 하는 일이 자신 외의 사람들에게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작게나마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 따라서 내 그릿 사전에서 목적은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려는 의도를 뜻한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존재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들을 도와주려는 욕구가 생존 또한 높여준다. 그릿이 높은 사람은 대부분 자신의 궁극적 목적이 자신보다 큰 세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상위 목표를 갖고 있어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운하다. 벽돌공에 관한 우화다. 새 벽돌공에게 물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벽돌공이 대답했다.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벽돌공이 대답했다.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벽돌공이 대답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벽돌공은 생업을 갖고 있다. 두 번째 벽돌공은 직업을, 그리고 세 번째 벽돌공은 천직을 갖고 있다. 자신의 일을 천직이라고 생각하는 행운아들은 내 일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준다고 단언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직업과 전반적 삶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듯 보인다. 천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는가? 자기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직함보다 중요하다. 다시 일어서는 자세에 희망을 품어라. 희망이란 무엇인가? 내일은 나아질 것 같은 느낌이 아니라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는 결심이다.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로막힐 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 라는 희망을 품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남은 기간에 더욱 열심히 공부했을 뿐 아니라 그 전에 하지 않은 노력까지 했다. 낙관론자는 을에 자신의 고통에 대해 일시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를 찾는다. 반면에 비관론자는 영구적이고 전반적인 원인을 탓했다. 결혼에 대한 만족도 역시 낙관론자가 더 높다. 그릿의 전형들은 장애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글쎄요, 실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생기든 거기서 배울 점이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 썩 잘 되지는 않았지만 계속 밀고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죠. 당신의 지능이 얼마가 됐든 언제든지 상당히 변화시킬 수 있다. 당신은 언제라도 지적 능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성장형 사고방식은 사람이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깊은 믿음이다. 이런 성장 지향적인 사람들은 만약 적절한 기회가 주어지고 제대로 지원을 받는다면,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더 똑똑해질 가능성이 있다. 타고난 재능보다 노력과 학습을 칭찬하라. 다음은 성장형 사고방식과 그릿을 강화하는 표현입니다. 열심히 배우는구나. 마음에 든다. 결과가 안 좋았네.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떻게 하면 나을지 이야기해보자. 참 잘했어. 더 개선할 부분은 뭐가 있을까? 어려운 거야. 아직 못한다고 해서 상심할 건 없어. 나는 목표 기준을 좀 높게 잡아. 같이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 줄게. 수학자 휴스는 수학박사 취득 후 80군데 대학의 교수직에 지원했지만 79군데에서 떨어진 후에 그녀를 채용하겠다는 유일한 대학에 취직했다. 그녀는 말했다. 내게는 멘토가 한 분 있는데 그분은 내가 수학자가 될 제목임을 나보다도 먼저 알아봐 주셨어요. 포기하지 마라. 나도 그동안 전부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고 수학 연구 대신 좀 더 쉬운 일을 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게 계속하라고 이런저런 이야기와 조언을 해준 사람이 옆에 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책을 두고 열정을 북돋워야 할 때,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인내심이 필요할 때, 더 나은 경험을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순간에 이 책을 읽고 또 읽어라. 그 빛나는 길에 이 책이 좋은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